데이라는 거지. 우리 뭐라고 들었지? 주요 한번 해보면. 항상 주어보다 너무 붙는 거 알겠죠? 근데 거기 중요한 거 맞아요. 조금만 더 살펴보자. 주어 누가 어떻게 된다? 없어 그때 그 말하는 걸 그냥 무시하는 거. 여기도 마찬가지지. 문장이 한 명이 있는 거야. 알겠지만 이거 자신 있게 가세요. 미스가 보통 어떻게 되는 거지? 약간은 뭐야? 잘못해서. 그러니까 주어는 누구냐면 그냥 작곡가도 아니야. greatest composer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지? misunderstood이 되었다. 어떻게 됐다는 거야? 잘못 이해되었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해되었을까? 이 사람들 어떻게 이해되어졌을까? 에어리아는 지연이야. 우리 뭐 스쿨 나쁜 쪽으로 이해가 됐겠죠. 그러니까 위대한 작곡가가 위대하다고 제대로 이해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된 거지? 별로일세 이렇게 이해된 거지. 언제? Their own days. 그 사람들의 시간이니까 옛날에 그때 당시. 그때는 뭐 주제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거의 키워드가 나왔죠. 위대한 작곡가인데 오해를 받았대요. Not everyone could understand the compositions of Beethoven, Brahms, or Stravinsky in their day. 똑같은 말이지. 뭐였단 소리야? not understand. 이해할 수가 없었다. 이 뒤에 있는 사람들 누구죠? 베토벤, 브람스 등 뭐한 사람들이야? 위대한 작곡가인데 그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를 못했다라는 거지. The reaction for this initial lack of acceptance는 is unfamiliar. 이 점프만 쓰는 게 아니라 여기에 걸리는 캔이 할수 있다는 뜻이죠. 얘한테 걸리는 거 같아요. 두 개. 점프도 할 수 있고 먼저 할 수 있고. 새로운 프리즈. 그렇죠. 어떤 단어 중요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행동을 여기 중요한 것 같죠. 이 unfamiliar는 위에 나와 있었던 이 misunderstanding이 뭐에 해당될까? 나와있잖아. 그러니까 이 글에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이게 별거 아닌 거지만 이걸 있어 보이게 표현하는 거지. 이걸 논리적 분석이라고 하죠. 이 글의 논리적 분석. 그렇지. 그 엄청 논리적인 분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글을 한글로 번역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글의 내용을 논리적인 분석이 중요한 거거든요. 이 사람들의 주어인데 위대한 작곡가들이 오해됐다. 사람들이 이해를 못 받았다. 근데 그걸 주제로 가기에는 조금 그렇잖아요. 주제로 가기에는 너무 결과만 있잖아요. 좀 이해 안 되잖아. 우리가 당연히 이해 못 받지가 아니잖아요. 이상하잖아. 왜 위대한 사람들인데 왜 오해를 받았을까? 근데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좀 나왔잖아요. 이 사람들이 왜 그런 거다? 그 초반에 이 lack of acceptance 받아들임의 부족은 unfamiliarity 친근하지가 않아서 느낌 잘 안 와. 잘 못 들어. 맞아. 친근하지 않아서 익숙하지 않아서 낯설어서 또는 너무 좀 새로워서 이렇게 The musical forms나 또는 ideas나 expressed within them 이것들이 또 보겠네요. 뭐해서? 완전히 새로워서 이 정도면 빈칸 주제니까 이렇게 가도 됩니다. 이런 식이에요. 근데 앞에 뭐가 있습니까? wasn't. 그럼 여기 우리가 들어갔잖아. 본문에서 적을 수도 있겠다. 뭐 적으면 될까요? 그거는 빨간색 쪽. 이들의 더 중요한 키워드는 familiar. 그렇지. familiar 하면 되겠지. familiar 하지 않아서. 밑에 familiar. familiar. 너무하네. 너무하네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학생들이 근데 이거를 보면 뭐만 딱 하냐면은 이 뒤에 나오는 unfamiliarity나 completely new를 잘 안 보고 앞쪽에 나와 있는 misunderstanding만 약간 볼 수 있어요. misunderstanding만. 여러분 항상 이 주제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소재가 먼저예요. 소재 플러스 키워드로 갑니다. 이 키워드가 많을 때는 두 개 갈 수 있는데 여러분 아직 복잡하니까 일단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 키워드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항상 그 키워드를 조금 생각을 합니다. 소재가 조금 길기는 한데 소재는
위대한 작곡가들이 이해되지 못한 거. 근데 그것에 대한 이유 키워드는 새로 또 해보자. and의 이것도 알아두세요. and의 합치면 무슨 뜻이냐면 yet이랑 같은 뜻이고 얘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but이랑 같은 뜻이다. 알아둔다. 여기서. This is exactly one of the things that makes them so good. 이게 뭐래? 이거 지금 좀 씹을게. 바로 이것이 그렇지 그들을 위대하게 만드는 거야. 여기 this가 앞에 있는 이 you거든요. 새로움 때문에 그때 당시엔 인정을 못 받았지만 이게 바로 그들을 뭐하게 만들어준 거다? 위대하게 만들어준 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이 노란색은 두 가지입니다. great의 원인도 되면서 그 시대 사람들이 not understanding 하는 원인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 지금 교수님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죠. 교수님이 이제 가수가 이렇게 되면은 아직 이해를 못 받은 수도 있는 거죠. effective composer들은 have their own idea. 또 체크할 거 있어.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다? their own. 그들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고 have you ever seen the classic music인 아마데우스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니? 여러분 아마 본 적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스타일은 약간 아니라서 되게 명작이거든요. 아마데우스라는 영화 본 적이 있니? 거기에 컴포저인 안토니오 살리에리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is the host of this movie. 여기에 host가 좀 잘 모를 수 있는데 주인이란 뜻이고요. 여기서는 주인공이라고 합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 여기 혹시 지식산에서 살리에리 아니? 몰라요. 힌트를 조금 줄까? 힌트를 조금 주면요. 약간 살리에리가 그 아마데우스 시대에 가장 잘 나가는 작곡가였는데 그러니까 나이가 좀 많아. 살리에리는 이미 좀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이 시대에서 제일 잘 나가는 음악가가 왕실 음악가 장이 그 시대에 제일 음악에서 탑먹는 사람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 왕실 음악의 장이 살리에리였거든. 나이가 좀 있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젊은 이제 아마데우스 모차르트가 이제 나온 거야. 근데 이제 모차르트가 너무 천재인 거예요. 그래서 살리에리가 이 모차르트를 굉장히 질투를 그런 얘기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이 영화 주거인데 계속 갈게요. 그래서 이 작곡가가 주인공인데 He's depicted as one of the most famous non-great composers. 이 살리에리가 어떤 역할로 나오는 거니? 그렇지. 위대하지 않은 유명한 작곡가입니다. 이제 잘 될 거예요. 그러니까 모차르트처럼 위대한 작곡가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때 당시 굉장히 famous한 유명한 작곡가였던 거지. He lived at the time of 모차르트의 시대에 살았던 거고 as was completely overshadowed by him. 이 모차르트에서 overshadow 느낌 올 것 같은데 over는 위에란 뜻이고요. shadow는 그림자란 뜻이거든요. 모차르트에 의해서 위에 그림자 되어졌다. 무슨 뜻일까요? 가려졌다. 모차르트가 살리에리 위에서 그림자를 지워버린 거예요. 위에 그림자였죠. 그리고 now 살리에리는 wasn't a bad composer. bad composer는 아닌 거야. 하지만 he was 그리고 very good one 굉장히 good one이니까 좋은 작곡가였던 거예요. 그렇지만 번 나와야지. He wasn't one of the world's greatest composer. 그는 뭐는 아니다? great composer가 아닌 거죠. 당연히 뭐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their own ideas completely new, unfamiliar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게 뭐냐면 이런 식인 게 학생들이 어떻게 가냐면 처음에 볼 때 뭔 소리야? 아니 모르겠어. 대충 보고 가다가 마지막에 빈칸이 다가오잖아. 어떡하지? 갑자기 여기를 되게 어떻게 읽지 막 열심히 읽어요. 특히 어디에 읽는다? 이거 굉장히 초열심히 읽습니다. 왜? 나 지금 다시 읽기는 귀찮잖아. 어떻게든 나는 여기 마지막에 답을 끌어내야 되거든. 출제자가 이 심리를 굉장히 잘 알고 있어.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지? 오히려 초반 힌트를 빡 주고 뒤 힌트를 잘 안 줄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조심해줘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답은 이 앞에 나왔고 이것도 마지막에 한번 봅시다. What he wrote sounded just like what everyone else was composing at the time. 여기에도 노란색의 반대가 들어갔죠. 그가 작곡한 것은 들렸는데 뭐처럼 들렸다?
뒤에 사회 저해시키는 게 약간 사회적 what everyone else was composing. 그래, 모든 사람이 작곡한 것처럼. 요거 한 단어로 바꿔봅시다. 마치 뭐인 것처럼 그 시대의 모든 사람이 작곡한 것처럼 이거 한 단어로 바꾸면 familiar가 되죠. 이 familiar 돌려 말하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작곡했던 것과 비슷하게 그렇게 들렸다. 결국은 뒤에도 힌트가 있기는 있는데 그 힌트가 좀 쉽지는 않다 그죠. 이런 식으로. 아, 선생님 말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not이 안 붙으면 그 뭐냐 familiar고 여기에서 not이 들어갔기 때문에 오히려 뭐가 들어가지? unfamiliar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 내용이 반대잖아요. 여기서 있는 이 주인공이 모차르트 얘기가 아니고 지금 누구 얘기지? 살리에르 얘기인 거잖아. 살리에르가 위대한 작곡가가 안 된 거지. 왜 위대한 작곡가가 안 된 거지? unfamiliar하지 못해서. 그래서 소리 잘못했어요. 선생님이 거꾸로 가서 그래. unfamiliar로 가야 되고 unfamiliar라서 3번은 함정이고요. 이게 함정으로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오리지널로 가야 된다. 요거는 또 다른 게 있는 건데 마지막에 너무 대충 읽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도 뭐를 붙여줘야 되지? 이 글의 마지막에 있는 부분은 위대한 사람이 빈칸이 아니고 위대하지 않은 사람이 빈칸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빈칸은 위대한 사람과 같이 가야 된다. 빈칸에 들어가서 unfamiliar입니다. 여기에 오리지널이 unfamiliar라는 같은 뜻이 이거 했어요. 오리지널 무슨 뜻이야? 이거 중요하다. 했어요. 근데 원래 오리진이라는 단어가 원래의 고유의로 쓰이거든. 이거면 unfamiliar가 아니지. 얘가 이번 뜻이근데 뭐가 있다고? 우리반 아닌가? 아닌데 독창적이라는 뜻이 있어. 몰랐어? 몰랐어요? 꼭 알아주세요.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들이 이렇게 된다. 만약에 오리지널을 원래의 고유이란 뜻으로 알고 있었던 학생이면은 이게 지금 답이 1번 된다고 1번이 안 된다. 왜냐하면 1번에 있는 이 오리지널은 누구 대신 쓰인 거기 때문에 unfamiliar 대신 쓰인 거기 때문에. 근데 오리지널은 독창적인 이 독창적인이 곧 뭐한 거야? 기존 것과 완전히 새로운 게 독창적인 거잖아. 독창적인 자신만의 어떤 개성을 보여줬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독창적인이 unfamiliar랑 같은 뜻이에요. 그렇죠? 됐어요. 저기도 잡아준다. 바로 빨리 갈게요. 밑에. 아 이거 좀 중요하다. 어떻게 하지? 아 이거 몰랐구나. 그럼 너희 답 못 골랐겠는데? 못 골랐겠는데? 알아봅니다. unfamiliar 여기서 original 독창적인 의미 뭐였어요? 다. 자, every time a new medium comes along 다시 whether하고 쭉 붙었거든요. 안 읽을게요 여기. And you start to use it. It's like you are putting on a new kind of goggles. 그 다음에 with their own special colors and lens라서 길거든.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서 어디가 핵심인지를 잘 못 잡을 수가 있어요. 어법도움을 받든 어디가 제일 중요할까? 자, 힌트를 줄게요. Every time이 접속사예요. Every time 동요. Every time, each time. 자, 제일 유명한 접속사 동요가 when이 아니라 when, ever입니다. 여기는 접속사예요. 접속사가 뭐뭐 할. 때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은 every time 뒤에 나와 있는 new medium comes along이잖아. 이 new medium comes along 이게 지금 물론 중요하겠지만 여기가 핵심이 아니야. 그 미디엄 무슨 뜻인지 알아요? 좀 해야 되겠네. 그래서 특강처럼 가니까 미디엄은 알겠지만 미드가 중간이라는 뜻이라서 사선적인 뜻으로는 이게 매개체라는 뜻인데 매개체 이게 여러분들이 그 잘 이 미디엄의 매개체라는 뜻인데 이게 매체라는 뜻으로 써요. 우리말 맞다는 게 없나?
이 미디엄의 복수가 뭐냐면 시민들이 물을 민영화점 미디엄의 복수가 미디엄이에요. 미디어 하면 너희 뭐 떠올라? 미디어? TV, 영화, 음악 이런 거 떠오르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매체라는 게 뭐냐면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어떤 내용을 전달해 주는 근데 거예요. 어쨌든 원인이 두 개라는 거. 영상 주로 이제 영상이나 소리 같은 거, 라디오라던가 물론 우리는 이제 라디오나 TV나 영화나 TV를 볼 때 우리는 엔터테인먼트 재밌는 것들을 주로 보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뉴스도 있고 솔직히 다 이것들이 뭐 다 뭐지 어떤 중간에 정보를 전달하는 매개체거든. 그래서 미디엄은 기본적으로 매체라고 번역을 하는 건데 여러분들 좀 쉽게 이해를 하려면 이런 미디어처럼 중간에 뭔가 주로 소리나 아니면 영상 등등을 통해서 이렇게 뭔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미디엄이라고 합니다. 모두 포함돼 신문도 포함되더라. 신문 글자지만 글자가 됐건 소리가 됐건 영상이 됐건. 그래서 여기는 지금 미디엄 컨트롤 그러니까 새로운 매개체가 온다는 말. 그럼 이게 확 이래 될 건데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와 있잖아요. 그게 프린티드 북이 됐건 TV가 됐건 SNS가 됐건 뭐가 됐든지 간에 새로운 매개체가 등장할 텐데 그러면 여기에 어디까지 쑥 씹어 먹냐면 end니까 한 문장 더 이어지거든. 어디까지? 여기까지 씹어 먹으세요. 여기까지 그냥 뭐로 끝이 나면 새로운 매개체가 올 때 등장할 때 마다야. 그럼 주절의 핵심은 어디다? 그것은 뭐 같은데 이 라이크가 같다잖아요. 열심히 선생님 말했던 제목은 어딜까요? 여기에서 여기 안 되는 게 뭐가 액자고서 끊어주고요. 힘은 이거예요. 생각보다 이게 비유라서 그렇지 여기가 지금 이거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새로운 매개체가 나오는 건 마치 뭐 하는 것과 같다고 뭐가? 새 고글을 쓰는 것과 같더라. 이런 고글 다 알잖아요. 여기서 고퀄이다. 고글을 쓰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주제인 건 알겠는데 비유라서 이 고글을 쓴다는 게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잖아요. 그렇지? 새로운 매개체가 오면 고글이래요. 일단 이 글의 소재는 아까처럼 생각하면 소재는 항상 그리고 플라스틱을 할게 새로운 매개체가 소재야. 새로운 매개체는 뭐와 같다? 고글과 같다. 이 길고 복잡한 문장에서 따지고 보면 이게 다인 거야. 해석해 줄게요. 새로운 매개체가 올 때마다 그것이 어떤 인쇄된 책이건 또는 텔레비전이건 또는 SNS의 발명이건 상관없이 그리고 너가 그것을 사용하기 시작할 때마다 그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너가 새로운 종류의 고글을 쓰는 것과 같다. 다행히 뒤에 힌트가 조금 더 있네. 좀 해보자. With its own special color and lenses. 어떻게 될까 힌트 온 거? 자기만의 뭘 가지고 있고? 색과 렌즈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선생님 눈치 깠어요 하면 좋고 아니 못 깠으면 더 보면 되는 거고. 이 렌즈를 끼면 자기만의 색이 있고 자기만의 렌즈가 있는 거예요. 좀 더 보자. Each set of goggles you put on 누군 아니다. You put on은 makes you see things different. 나왔네 이제. 고글 뜻 나왔네요. 고글은 뭐 하게 해주는 거야? 사물을 어떻게 하게 만드는 거? 다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런 거지. 빨간색 고글을 쓰면 세상이 어떻게 보이는 거지? 우와 세상이 빨갛게 보여. 파란색 고글을 쓰면 우와 세상이 파랗게 보여. 이런 거예요. 나왔습니다. 주지 않아도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거예요. 아까처럼 조금 봐줘야 되는 위험성은 조금 남아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야. 중간에 가자. So, when you start to watch television 왠지 그 얘기다. 여러분 이제 글이 어려워서 이게 잘 먹혀. before니까 또 핵심 아니야 얘들아. 주전 아니에요. Before you observe the message of any particular TV show 다시 하이픈 꽂고 추가네요. whether 그것이 Wheel of Fortune이건 The Wire와 상관없이 등등등 하기 뭐지? before니까 하기 전에 다시 You start to see the world as being shaped by the television itself. 핵심만 얘기해도 돼. 뭐 할 때 뭐 하기 전에 하고 싶은 게 뭐 할 때 뭐 전에 대충 해도 돼. 앞에는 너는 어떻게 된다?
shape 원래 모양이라는 뜻이죠. shape. 동사예요. 이 shape. 맞아. 텔레비전에 의해서 모양되어지는 거예요. shape 적을까? shape는 기본적으로 명사로는 형태가 되고요. 동사로는 형태에서 조금 뭐라고 하냐면 좀 형성하다. 형태를 만들다.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이 as 중요한 거 알죠? as라는 것은 무슨 개념이지? 로서 이꼴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앞에 있는 see the world 세상 이꼴 어떤 거? 텔레비전처럼 형성된 거. 당연히 어디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 여기지. 세상을 어떻게 본다? 텔레비전에 보시는 거죠. 이해 안 가면 이게 앞이랑 같이 가는 거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곡을 쓴 것처럼 된다. 곡을 썼다라는 거는 세상을 좀 어떻게 보게 된다? 다르게 보게 된다. 너가 텔레비전을 보기 시작하면 너는 세상을 어떤 걸로 본다? 텔레비전에 의해서 형성되어지고 그럼 대충 느낌 올 것 같은데 텔레비전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 앞부분 좀 어려우니까 연습 해줄게. 너가 텔레비전을 보기 시작할 때 앞부분에서 너가 흡수를 하는데 메시지를 흡수를 하는데 이 메시지는 뭐냐면은 어떤 특정한 TV쇼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내가 환경오염 다큐멘터리를 보고 나서 환경 보호해야 되겠다.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지. 특정 프로그램의 메시지를 내가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이미 그 전에 좀 어려운 내용이다. 나는 텔레비전 그 자체에 의해 형성된 어떤 이런 그 세계를 본다라는 거지. 그 말 이해돼요? 어려운 거니까.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한데 그냥 쉽게 얘기를 하면은 텔레비전 안에 특정 프로그램 보고 내가 영향받는 게 아니라 텔레비전 자체로 내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텔레비전이 발명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쌤이 책만 읽는 세대라고 칩시다. 쌤이 아니에요. 쌤은 인터넷 시대의 사람이다. 시끄럽다 얘들아. 시끄러워. 근데 쌤이 만약에 아주 옛날 책만 보던 사람. 그래서 쌤이 책을 보면서 정보를 어떻게 내냐면 영상은 아예 꿈도 못 보고 약간 이렇게 기껏 해봤자 사진 정도라던가 아니면 글을 많이 봤단 말이야. 그런데 텔레비전이라는 게 개발이 됐어요. 그랬더니 요즘에 아이들이 자꾸 텔레비전을 보고 나서 글 읽는 거를 조금 귀찮아하고 텔레비전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생생하게 장면을 보여줄 때 우와 이렇게 조금 그러니까 흔히 좀 오버하자면 좀 자극적인 거를 많이 원한다고 들어가게 된다면은 쌤이 그러면 이렇게 요즘 젊은 것들은 못 쓰겠어. 요즘 젊은 것들은 말이야 진득하게 이렇게 깊이 있는 글을 읽으려는 그도는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이렇게 뭐라고 하지 이렇게 눈앞에 그 영상과 소리로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것만 자꾸 보려고 해. 이렇게 가는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텔레비전 그 자체에 의해서 형성된 대상.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미국에 가볼 수 없고 저기 하다못해 한국이더라도 저기 뭐 약간 어떤 곤충의 세계 숲속이라던가 어떤 직업의 현장을 볼 수가 없으니까 텔레비전에 의해서 영상과 소리의 어떤 이런 실시간 영상으로 만들어진 그쪽 세계에 길들여진다라고나 할까요? 조금 너무 깊이 가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가면은 새로운 매체가 개발이 되면 우리는 그 매체에 의해 형성된 세상을 받아들인 다. 그러니까 텔레비전이 없던 시대에는 세상을 어떻게 보는 거지? 글로 세상을 인지하는 거지. 뭐 미국은 한국과 비교를 했을 때 조금 더 사람들이 개방적이고 조금 더 자유분방한 성격을 이렇게 글로서 세상을 받아들이는데 영상으로 보게 되면은 거기에서 뭐 미국이라는 걸 처음 영상으로 보게 됐다고 치면 거기서 미국 사람들이 막 미국의 거리에서 막 이렇게 자유롭게 패션을 이렇게 입고 막 다니고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접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외국을 볼 때 유튜브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니까 우리가 자주 접하는 이런 어떤 그 매체 막 TV가 됐건 온라인이 됐건 자주 접하는 그 매체의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좀 제약되잖아요. 그쪽으로 특징 지어지고
그러니까 이것도 그 얘기를 한 거야. 지금 여기에 있는 어떤 특정한 매체가 새로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은 마치 고글을 쓴 것처럼 우리는 그 매체에 길들여진 세상을 보게 된다. 예를 TV를 보기 시작할 때 우리가 물론 TV 안에 프로그램 하나하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이 TV라는 어떤 이 미디어의 어떤 매개체의 어떤 특징에 의해서 형성되어진 걸로 세상을 인지하게 된다.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죠. 좀 어려운 내용인데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해는 돼요. 그 뒤에 보면은 That's why 그래서 선생님 좀 할게요. 마셜 맥루한이라는 사람이 데디아라고 말을 한 거예요. 아까 이거 했습니다. Every time 또 뭐뭐 할 때 마다거든. 어디까지 갈까? 하이픈까지 여기까지 가겠죠. 똑같습니다. New media comes along. 새로운 매개체가 뭐 할 때마다 나올 때마다 다시 뒤에 어떻게 된다? It has varied in it a message인데 좀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 그것은 very가 묻다거든요. 메시지만 묻는다. 메시지를 묻는다. 메시지를 안에다가 심는다. 조금 이해를 하잖아요. 메시지를 심는다가 되는 거지. 그 느낌이 조금 오려나? 이게 질문 자체가 수용이 있어서. 그러니까 미디어의 형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속에 이 미디어 형태로 인한 어떤 그 미디어만의 독특한 메시지를 담게 된다라는 거예요. 미디어에 의한 메시지를. 좀 생각이 좀 깊어지고 있다. 많아지고 있다. 아까 질문했죠. 이제 지금처럼 해석하는 건 알지? 큰 그림에서 먼저 이해가 그냥 예를 들어볼게요. 그냥 예를 들어보면은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아프리카에 있는 푸카푸카족을 처음 방문을 한 거야. 근데 이 아프리카의 푸카푸카족은 막 옷도 제대로 안 입고 이상한 거 막 이빨 같은 거 좀 걸치고 막 이런 거 창 같은 거 들고 이히히 막 이렇게 우가 하면서 이렇게 된단 말이야. 너 좋아하지 마. 되게 우리가 보기에 뭐해 보이지? 되게 원시적이어 보이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지우가가 아프리카에 가서 이 아프리카 부족하고 한 달 동안 같이 생활을 한 거야. 체험이 있었고 경험으로.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겉보기에는 옷도 안 입고 막 되게 원시적으로 보이는데 되게 친절하고 되게 생각도 깊고 자기들만의 어떤 배려심이라던가 사회 이런 그러니까 생활 방식이 되게 세련되고 어떻게 보니까 우리 뭐좀 오글거리게 얘기할게요. 바쁜 현대인 도시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성숙하고 이런 깊이 있는 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걸 어떤 책이나 글로 접근했으면은 그 사회에서는 이런 생활 실생활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이런 풍습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현대 생활을 하는 데서 이게 교훈이 된다 이런 글을 읽었으면은 우리가 그 사회에서 여러 가지 면들을 볼 수 있는데 텔레비전으로 그 사회에 우리가 체험하듯이 이 사람들과 살아보면서 겪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가 없잖아. 텔레비전으로 그냥 아프리카의 푸카푸카족을 봤더니 거기에서 막 뒤통무슨 아저씨도 말씀하면서 막 후가 하고 있으니까 어우 저 미개한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영상과 소리를 중심으로 하는 텔레비전이라는 매개체에 의해서 우리가 다른 문화에 대해서 뭐를 가지게 되는 선입관을 가지게 되잖아요. 일종의 우리가 맨들이 쉬운 거라고 겉모습 위주로. 조금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 우리가 내용은 저는 깊은 내용이라 그런 건데 영어로 풀 때는 그냥 풀면 돼. 영어로 풀 때는 그냥 다 뭐라고 하면 돼? 우리를 특정 방식으로만, 다른 방식으로만 곡을 쓴 것처럼 특정 방식으로만 보게 만든다라고 그냥 그대로 따라주면 되는데 그렇죠. 색안경처럼 되는 거지. 그런데 이제 그걸 이제 이해하기가 내용 자체가 좀 약간 깊이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설명을 하자면은 아까처럼 얘기를 한 거예요. 미디어와의 어떤 관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지. 예를 들면은 지금은 모르지만 앞으로 시간이 더 올라가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미 극장 가서 영화 보는 거 솔직히 별로 그렇게 안 좋아. 진짜 재미있지 않은 이상은 극장 가서 영화 보는 거 안 좋아했잖아. 옛날에 쌤 시대 때는 조금 영화 재미없어도 극장 가서 영화 보는 자체가 행복했거든. 재밌을 것 같고 기대되고 이랬었거든요. 지금은 극장 가서 영화 볼 바에 그냥 커피숍에서 커피 한 잔 해놓고 그냥 휴대폰 보고 그냥 쇼츠 보는 게 그게 더 재밌잖아 어떨 때. 그러니까 그 유튜브나 어떤 인스타 같은 미디어의 어떤 포맷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짧은 영상, 짧은 정보에 익숙해지는 또 그게 있잖아. 그러니까 모든 그 미디어는 그 미디어 자체로 이런 뭐가 있는가? 어떤 이런 그게 있는 거예요. 여기 좀 오버하자면 뭐한가? 메시지를 심는 거란 말이야. 시각적인 어떤 메시지를 심어보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가이드하는데 뭐하게끔? 그렇게끔 특정, 다르게 특정 관점으로만 보게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대로입니다. 세상을 보는데 뭐에 따라서 어떤 새롭게 어떻게 정해진 코드, 이 새롭게 정해진 코드는 당연히 누가 정해주는 걸까? TV 같은 매개체가 정해주는 거겠죠. 그 매개체에 의해 정해진 코드대로만 세상을 보게끔 만든다. 아래쪽에 글이 어렵다 보니까 뭐 unfamiliar라던가 꾸준한 집중, 여기에서 뭐 여기에 보면은 전통이 아니죠. 전통적인 렌즈 아니거든요. 여기에서 다양한 미디어는 아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특정한 관점으로 보게 한다. The way information gets to you, 그렇지. The way information, 그러니까 여기 주어다. The way information이 너에게 도달하는 방식.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동사가 안 나와. 동사가 어디 있어? 여기 있다. 주변에 아끼지 마세요. 이 방식이 more important than the information itself. 그러니까 정보 자체보다 이 정보가 너에게 도달하는 방식이 더 중요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말한 똑같은 아프리카에 대한 정보를 얻은 건데 이걸 책으로 얻었냐, 누구 한 전 강연에서 들은 그 내용이냐, 아니면 TV를 통해서 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완전히 인식이 달라져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TV는 teaches you 가르쳐 주는데 the world is fast. 요게 대표적인 거지. TV가 그 이전에 책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TV는 자꾸 너희가 어떤 이미지를 줄 수 있어. 세상은 좀 어떻다? 빠르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거죠. 다시 there is each of a surface and appearance. 좀 어떤 거? 표면적인 거. 조금 더 어떤 거? 외모. 했죠. appearance로 한번 나왔다. 그죠? 뭐라고? 외모. 그래서 뭔가 TV는 어떤 정보? 아른다는 느낌? 표면적인 정보 또는 외모적인 정보 위주로 전달을 할 수가 있다. 이 얘기가 그런 겁니다. 자, 조금 했는데 뒤에 과학은 3학기 다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이게 되게 퀴즈 좀 있네요. 그래서 일단 됐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영작을 해주고 해석을 해주고 영작은 아까 하나만 있는데 그거 하나만 잘 해주세요. 이제 글 내용이 수준이 있어가지고
이번 거는 솔직히 말하면 내가 이거는 좀 쉽지 않을 건데 하고 나 줬거든. 근데 솔직히 말하면 너무 잘 풀었어. 근데 이거 뽑았으니까 딱 한 번만 더 하자. 요거는 오늘 거랑 조금 비슷할 거예요. 조금 더 풀 수도 있고 조금 더 쉬울 수 있어. 조금 더 쉬워요. 어렵지 않아. 그러니까 앞에 줬던 게 쌤이 이제 사실은 마지막에 진짜 어려운 거 여러분들한테 너무 어려운 것도 충분히 그렇잖아. 여러분이 줄 수 있는 제일 그나마 어려울 수준으로 하나 줘보자 하고 줬는데 사실은 보기엔 스나이퍼가 너무 잘해서 그러니까 잘하면 그만해줘야 되는데 더 괴롭히고 그치. 나빴어. 아니 근데 좀 잘했어. 솔직히 조금 잘했어 얘들아. 오늘 거 좀 여러분 괴로웠지? 괴로운 게 정상입니다. 사실은 조금 쌤이 해주는데 요거도 좀 쉬운 건 아닌데 오늘 거보다는 조금 수월할 건데 오늘 거랑 조금 비슷한 수준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푼 거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이거를 뭐 과소평가로 생각해야 될까요? 잘해서 주는 건 좋은 거죠. 그래서 요거 한 번만 딱 더 하고 일단 그러면 이거 하고 이제 이거 해요. 요거 하고는 쌤이 조금 더 교재로 다시 가져줄게요. 조금 더 수월하게 되고. 너무 많아요? 주말에 좀 많이 걸렸어? 이거 참 잘해왔던데. 잘해왔으니까 이거 해야 되지. 그러면은 조금 자를까? 제일 마지막 페이지만 잘라도 좀 크지 않아? 5문제짜리? 요거 40분까지는 좀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마지막 페이지 좀 기니까 마지막 페이지 자르자. 마지막 페이지 자르고 40번까지. 40번까지. 그 정도만 해도 근데 조금. 이거 갑자기 넣네요. 당연히 줄 거야. 참 이거 그런 거 되는다. 요즘 헷갈리니까. 그냥 막 던지는 게 아니고 안 해줘도 근데 오늘 학교 영어가 그런 이거 잘 풀었던데? 딱 여러분 어려울 만한 것들 딱 헷갈리고 쉬운 것들은 다 맞추고 되게 안정적으로 잘 풀었더라고. 그래도 최악이에요. 점수는 최악이야? 최악이. 점수는 나쁘지 수밖에 어렵다니까? 그 말고 내용이 너무 많아서 내용이 많아서 또 머리도 안 들어가는데 뭘 생각 많이 해. 자, 8분 이대로 오세요.